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더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ll see what happens. It may work out, it may not, but in the meantime. 그러나 미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무력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Now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사라진 무력 사용 언급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인적 좋은 관계가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You have to go look at the first agreement that we signed. It said he will denuclearize. That's what it said. I hope he lives up to the agreement, but we're going to find out.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지난해 연간 약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지만 미국은 추가적인 약속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주둔한다면 한국이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면서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한국과 일본을 최근 각각 2차례 방문하고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할 중요한 협정이며 미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또다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결과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3일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요구를 되풀이하며 시간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리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해낸 잔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이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영내 군사안보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북한을 자신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국인 일본과 인도가 지난달 30일 뉴델리에서 인도-일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열고 영내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最近の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を含む地域及び国際情勢につい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회담 뒤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폐기 CVID와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도의 안보정책과 대반란 작전의 저자이자 인도의 영내 정책 전문가인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는 북한 관련 현안들이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건 인도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관여를 시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도는 북한의 군사활동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의 인도 원자력 발전소와 우주연구소 사이버 공격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대북 정책을 전환할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인도와 일본의 협력 강화는 미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at's certainly true of Japan. Japan recognizes that its interests and the U.S. interests are not always fully aligned.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잠재적 적국인 파키스탄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도도 북핵 능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적극적 대북 정책 관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인도, 호주 모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깊이 연계돼 있지만 세부 정책에 들어가면 각자의 다른 셈법에 따라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핵위협 방지구상의 로라 홀게이트 부회장은 2일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대량 살상무기 테러와 위협 감소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홀게이트 부회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think that historically China can and should be doing more on sanctions enforcement, and there had been a fair amount of activity in support of training and improving, their bureaucratic ability to do that. 홀게이트 부회장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갈등 구도에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 think that China benefits at least somewhat and knows that they benefit from the U.S. constantly being on edge with North Korea. So I think there's a tolerance that China has had for North Korea's nuclear adventurism.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태스크포스의 실장을 맡았던 낸시 갤러거 메릴랜드 대학 국제안보센터 국장은 그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하는데 중국은 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I would be extremely surprised if China thinks that on balance, even a low level of nuclear adventurism by North Korea is a net positive for its security. 갤러거 국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re certainly is a widespread percep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hasn't stepped up. And I would say it hasn't done as much as we wish China would, but it's done more than it gets credit for. 갤러거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지만 미국은 채찍만 들고 있다는 게 중국의 시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전역을 감시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미 공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3일 글로벌 호크 한 대가 2주 뒤 한국에 먼저 인도될 예정이며 나머지 석 대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40시간가량 작전을 펼칠 수 있어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글로벌 호크 판매 승인 소식을 발표하고 글로벌 호크 판매가 한국의 합법적인 안보와 방어 필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2일 공개한 미일 안보협력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이 지역적, 국제적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일 동맹은 60년간 지속됐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자유의 초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 호주 안보협력 설명자료에선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